자, 이제 오늘 수업도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시간에 싱가폴로 여행 가느냐 수업 못 올 것 같아요. 오, 여행 가는구나. 그럼 누구랑 가니? 아니 선생님, 그럼 제가 가족이랑 가지 남자친구랑 가겠어요? 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아까 전에 연기에 좀 놀라셨죠?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하는 선행의 가장 큰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생각할 때는 수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진다 혹은 의욕이 사라진다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한 학습적인 측면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인격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 과정들을 가르치잖아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가르칠 때 그 반 분위기랑요, 고등학교 수상을 할 때 그 반 분위기는요 전혀 다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은 설령 똑같은 나이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수업하는 과정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수상 수업을 하면요, 학생들이 설령 고등학생이 아니라도 그 반의 분위기는 고등학교 수업과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얌전해질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면 수업을 받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의 감성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학생을 상대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학생을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으로 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도 보여줬던 것은 그 극단적인 사례고요. 어떤 비유가 적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은요, 아역 배우입니다. 흔히들 어렸을 때 데뷔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고 그 부모님도 함께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릴 때 연예계의 속성을 알고 사회생활을 일찍 접한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은 아역 출신 탤런트들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방황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학업은 포기할 수는 없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학업의 수준이 차이가 나면서 느껴지는 괴리감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해당 학습 이외의 공간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어리광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어려운 걸 했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많이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실은 근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 앞뒤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도 꽤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자녀가 그 선행 수업 3시간을 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3시간의 수업이 아니라 그 2배인 6시간 정도의 에너지를 썼다고 생각하면 그 나머지 시간은 좀 봐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자기의 학년과 맞게 혹은 좀 더 어리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함으로써 그 위아래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법이 조금 어렵겠다 싶으면 두 번째로는요, 아예 오피셜하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세뱃돈 같은 경우에 우리는 흔히 어렸을 때 받으면 어머니가 가졌다가 나중에 보관해 줄게 하고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자녀가 20살 넘었어요. 근데 그 세뱃돈을 우리가 안 주면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학년의 학생의 대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래쪽으로 일관성으로 맞추든 위쪽으로 일관성을 맞추든 부모님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 학생과 환경이 일관적으로 운영만 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후자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홀로 저희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누가 누구를 챙겨줄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학원 리스트를 알아보고 선생님을 다 고른 다음에 어머니 저 여기 가겠습니다, 학원비 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의 어린 나이였지만 제가 했던 의사결정 자체는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포트가 있을 때도 크게 있지 않았거든요. 대신 불합리한 경우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없이 자율권을 주는 것 자체로도 괜찮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는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격이 서로 닮아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실제 생활과 학습 사이의 괴리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사춘기에 돌입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곳에서는 학업에 대한 부작용은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실은 이것은 모두 다 마음가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황을 진단하는 것도 그리고 해결책을 만드는 것도 엄청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학습의 수준과 인격이 비슷하게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대화가 조금 더 원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원래 나이로 대우를 해줄지 아니면 그 학습하고 있는 나이로 대우를 해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